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남성 40%가 간통을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여성은 10.8%였습니다. 지난 2월 간통죄 폐지 후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이어 내일은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주목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선진국의 이혼법이 파탄주의 추세에 있다며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샵 1988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부 갈등 조정 전문가이신 조창현 라오미 가족문화연구소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그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른바 불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물론 간통죄와 상관없이 꾸준히 외도 이 관련 상담 사례는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네. 지난 이 통계 조사를 보면 최근 기간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로 우려했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통죄 폐지 이후에 는 것도 사실이지만 추세를 보면 계속 그 불륜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통죄가 60여 년 전에 도입되기 전에 원래 그 전에 가족 문화 속에서는 일부 다처주의나 축첩제도나 이런 게 만연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의 이 근간을 유지하기 위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간통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외도나 간통 사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그 채증 과정에서 엄격한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인하고 처벌을 못하고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됐는데 그 이번에 이 통계 조사를 보니까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이 더 현실로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그 여성들은 간통죄 부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체감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간통죄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아주 급격하게 제가 느낄 정도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간통죄는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이혼소송에서 여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라던가 재산 분할의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간통죄 폐지된다음에도 사실은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런 특징 자체가 무의미하게 좀 만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부부 갈등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특히 이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 상담 사례에서 그 후유증이 깊고 오래 간다, 상처가 그래서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대부분 뭐 외도를 전제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되고 또 어떤 스트레스, 짜증, 욕구,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운 파트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외도로 발전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자, 내일 이제 그 파탄주의가 적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파탄주의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파탄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이혼이나 그 가정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그런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놓고서 오히려 이 결혼 생활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파탄 났으니까 나를 이 결혼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유책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유책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제 이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요즘 대법원에서는 공개불량 물론하고 내일 이제 선고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으면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이 결혼은
헤어지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내일 사실 어떤 식으로 그 선고가 날지가 사실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네. 만약에 그 잘못을 한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한 게 가능하다면 어떤 문제점이 우려됩니까? 그러니까 이혼 청구 소송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느냐의 네.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재산 분할은 사실은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그냥 기존하고 똑같이 나누되 대신에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는 형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위자료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위자료만 받아가지고는 밖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약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책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파탄주의, 그러니까 혼인생활이 파탄한 것만 가지고서도 이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여자분들은 사실은 생존이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일각에서는 파탄주의가 이제 받아들여지면 이혼 과정에서의 그 불필요한 서로의 분쟁 상황, 그 갈등 상황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이혼 과정에서 서로 이제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더 많이 전가시키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파탄주의가 되면 그런 혼란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책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면 네. 또 피해 이제 상대방 배우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았고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극단적인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또 시행착오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간통 경험 비율을 봤더니 40대, 50대가 높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예. 이제 본인이 가정에서 본인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조금씩 적어지면서 네.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이나 뭐 주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다른 곳에서 뭔가 좀 안정감을 좀 찾고 마음을 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성하고 여성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그 외도도 좀 더 관용적으로 수용하는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혼 청구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형편이 좀 어렵다거나 독립적인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정을 조금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더 많이 표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앞서서 저희가 뭐 리포트도 했습니다마는 그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간통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우자 이외의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간통죄하고 상관없이 네. 서로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부 강간죄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또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게 또 폐지가 되고 간통죄마저 이렇게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로 네. 그런 것에 대한 성의식, 성정체성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파탄주의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 사회 시스템이 그 약간 좀 더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기상조론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법리적으로나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는 파탄주의를 갈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일단 아무래도 여성들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이 있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파탄주의가 채택되면 불륜 간통죄 폐지에 이어서 이 가족의 해체를 조금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서구 사회, 선진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거든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성숙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를 유지해 왔고 이렇게 이제 개인주의의 이런 문화가 적응하기가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가운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인지도나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표현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더
더 혼란스럽고 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파탄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그 제도적인 장치, 그 말씀하신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보호 제도라든지 그런 것만 갖춰지면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는 갖춰져 있을까요? 일단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조금 못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부부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마음이 맞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해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아직까지 사랑하고 유지하고 싶은데 한쪽은 떠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인데 지금 사회적으로는 나 싫다는 사람하고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되느냐, 나 정말 자존심 상한다라고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럼 내가 나가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기존 사회 그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수준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네. 힘들죠. 게다가 아이들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차갑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고려할 때 여자분들이 함부로 이혼에 못 나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일단 시대는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미 어떻게 해서든 그 가정,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새로운 반려자를 찾아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시면. 네, 대부분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 부부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성이 약하고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제대로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 가지고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서 부부 어떤 해체 현상까지 많이 있는데 네. 서로 마음의 속마음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실수를 했을지라도 충분히 치유가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간통죄 폐지에 이어서 내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